네, 금요일은 통통 튀는 공 이야기입니다. 공공의 촉 시간인데요. 공처럼 둥근 세상 진짜 공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 오늘은 축구공에 조금 더 가까운 분입니다. 풋볼아시안 한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 월드컵 D-100일입니다. 출범한 지 100일 된 정부도 있는데 이제 월드컵은 또 100일을 남겨두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대표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팀으로 윤곽을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사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플랜 A를 크게 바꾸는 감독도 아니었고 또 선수 변화를 더 많이 가져왔던 성향의 감독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열린 경쟁을 하는 감독이 있는 반면 주전 선수들의 조직력을 가다듬어가는 감독들도 있는데 네. 사실 벤투 감독의 뭐 성향을 떠나서 우리 선수들의 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맞죠.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발 11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엔트리 경쟁이 뭐 후보 선수로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월드컵의 엔트리는 23명이었는데 네. 3명을 추가 선발해서 26명이 갈 수 있잖아요. 변수가 그렇다면 그 생기니까요. 3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는 좀 미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자녀 선수들을 지켜보는 기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최근에 여러 경기들을 놓고 보면 많은 국민들이 뭐 이러다가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도 재미없이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저희가 그 전력 얘기도 좀 이따 할 텐데 일단 지금 대략적인 엔트리에 큰 변화나 변동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한준 기자가 보기에 이런 사람 혹은 이런 포지션에 누군가 그건 보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대표팀에서 멀어졌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 본인을 떠나서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라면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팀에 들어오는 게 맞고 또 벤투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이 오는 것도 맞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시즌을 거치고 선수들의 컨디션에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벤투호에서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선발 경쟁에선 어렵다고 하더라도 벤치 자원 중으로 보더라도 이제 울산 현대에서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이동경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실제로 도쿄 올림픽에서도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독일의 명문 클럽인 샬케 공사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샬케에 간 이후 곧바로 한 경기 만에 부상을 당했고 현재는 부상에서 회복을 했지만 샬케 공사가 일부 리그로 올라온 시점에 경쟁 포지션에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시즌이 개막했지만 경기를 못 뛰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경기를 못 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각이 떨어졌고 자신감도 그렇죠. 떨어졌고 6월달 대표팀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2선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열린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동경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이라면 사실 여전히 네. 나이도 있고 뭐 재능의 크기를 떠나서 이동경 선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잔여 기간 동안 월드컵 전까지 이동경 선수가 또 회복을 못한다. 경기에 못 뛴다. 그랬을 때는 이강인. 6월 달에 뽑았던 다른 선수보다는 이강인 선수를 저는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도 아니 이승우 선수도 잘하잖아 하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손흥민을 빼고 이승우를 넣어야 그렇죠. 되나요? 자,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 중에서 수비 얘기가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는 사실 이적도 화려하게 했고 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손흥민, 김민재, 뭐 황의조 다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비 불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치면은 뭐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뭐 다치면 이제 다음 월드컵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 한국 축구처럼 정신력으로 예, 사실 육탄 축구. 뭐 나머지 선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런 어떤 팀이라도 뭐 브라질이라도 네이마르 다치고 뭐 비니시우스 다치고 이러면 어려운 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수비 불안이 지금까지 드러났던 이유는 6월 A매치도 그렇고 동아시안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기 어렵고 아시아에서 나오기 어려운 김민재라는 네. 엄청난 수비수가 빠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네. 나폴리라는 또 이탈리아 명문팀으로 이적을 해서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이 프리시즌에도 뭐 스페인 일부 리그 팀과도 경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상대팀을 만났을 때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점은 분명히 김민재 선수의 기량이 월드 클래스에 근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고 아마도 월드컵 전까지 치를 이탈리아 리그라든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선수가 흡수할 경험치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김민재 선수의 개인 능력이다. 그렇죠. 감독이 축구팀을 만들고 이끌지만 결국에 선수들이 경기해야 되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상대의 핵심 공격수들을 잘 막아주고 또 월드컵의 축구가 골이 많이 안 나는데 그런 분기점에서 우리는 상대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주고 우리가 온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결을 해준다. 이러면은 뜻밖의 경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잘해준다면 분명히 네. 우리의 수비도 개선되고 경기력과 결과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벤투 감독이 최근에 뭐 일본전에서 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성급하게 과거 스타일로 아니 지금 감독 바꿔 저래가지고 어떻게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단언해 드릴 수 있는데요. 뭐 9월 A매치에 정말 설사 평가전 마지막이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사상 처음으로 4년을 통째로 맡겼고 그렇죠. 끌어왔고 그 과정 속에 성과도 냈던 감독을 대회 직전에 조금 불안하다고 바꾼다? 그런 것은 뭐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네.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설사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선까지 치러보고 거기서 나타난 상황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월드컵에 오히려 반영을 그렇죠. 해야지 네. 지금 와서 그거를 바꾸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중에도 예. 대패하면 막 감독 바꿔버리고 사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때는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 봐야죠. 그때와 예. 지금은 분명히 많은 그 대표팀의 운영과 대표팀의 그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굉장히 감정적 스포츠이긴 예. 합니다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뭐 국력을 키우듯이 예. 팀을 키워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쌍용이라고 하죠. 이청용, 기성용 두 선수 둘 다 이제 유럽 영국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예. 벤투 잘한다. 이번에 16강 진출할 거다. 이렇게 또 두 선수가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은 대표팀에서 멀어져 있고 뭐 기성용 선수는 은퇴를 했고 이청용 선수는 은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벤투 감독이 불러서 썼던 선수들이고 벤투 감독이 어떻게 팀을 운영하는지 봤던 선수들이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았던 시절에는 유럽의 최정상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벤투 감독이 얼마나 좀 좋은 걸 갖고 있는지 또 대표팀을 이끌면서 유럽의 선진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전수해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했던 얘기 같아요. 네. 우리가 보는 것은 경기의 결과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봐야 돼요. 벤투 감독이 아쉬워. 근데 누구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만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했던 선수들의 생각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아, 네. 선수들이 만약에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분명히 그렇죠.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모로코는 감독을 바꿨습니다. 바꿨죠. 선수들과 불화가 심하기 때문인데 왜냐? 팀 케미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는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있다면 외부의 결과 시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와 한조인데 이 세 나라가 실력도 좋습니다만 예. 사실 좀 기분 나빠요. 한국을 1승의 상대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개별 나라 우리가 1승을 차지할 만한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 역시 가나?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조편성이 될 때만 하더라도 우루과이가 남미 예선 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네. 가나도 간신히 올라왔었단 말이죠. 네. 포르투갈도 플레이오프에 갔고 그런데 그 뒤에 각 팀의 선수들이 다 컨디션이 막 올라왔어요. 가나도 이중국적인 그렇죠. 유럽 리그 선수들이 데려왔죠. 데려왔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선수였던 이니아키 윌리엄스도 귀화시켰고 네. 또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였던 램티 선수도 데려왔고 뭐 지금 전 포진에 걸쳐서 가나 혈통 있는 선수는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지금 리버풀에 이적한 다르윈 네. 누네스 선수가 엄청난 능력을 또 바로 보여주면서 네. 뭐 1억 유로라는 몸값을 하고 있고 뭐 포르투갈은 지금 호날두만 조금 떨어졌지 나머지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축구라는 게 공은 수 도구이기 없죠. 때문에 우리가 가나보다는 조직력이 좋고 네. 우루과이전은 첫 경기니까 첫 네. 경기에는 모든 팀들이 긴장을 해요. 네. 우리가 그 첫 경기에 지지만 않는다면 뭔가 이변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16강에 가는 건 이변에 가깝지만 네. 월드컵은 항상 이변이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도 있다. 봅니다. 맞습니다.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사상 첫 원정 16강 이룬 아까 기성용, 이청용 선수들도 그런 예. 가능성이 있고 히딩크 감독도 저기 별명이 5대 0이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었죠. 자, 저희가 좀 잘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볼 텐데 뭐 A매치 또 계획되어 있죠? 예, 9월 달에 이제 사실상의 마지막 평가전이 있어요. 물론 대회 직전에도 평가전을 하지만 사실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유럽 빅리그들이 대회 일주일 전까지 리그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완전체로 경기하는 건 9월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아직 사실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일본과 한 조에 속한 이제 북중미의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나머지 한 팀이 이제 아프리카 팀이 될 텐데 네. 사실 아프리카 팀들도 상당수가 이미 이제 상대가 정해졌어요. 네. 평가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시즌 중이니까 유럽 원정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을 좀 위해서 예, 이벤트를 위해서 좀 국내 평가전을 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팀들이 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이랑도 경기하고 다른 팀과도 경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다 유럽에서 경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럼 그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남은 아프리카의 본선 진출 팀 중에 일정이 빈 팀이 카메룬인데 네. 카메룬이라도 만나봐야 우리가 가나전을 대비할 수 있어서 어떻게 협회가 묘수를 짜서 카메룬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유럽에 가면 유럽 선수들도 합류하기 쉽고 좀 그렇죠. 좋았을 텐데 네. 아쉬운 소식이 있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기 이번 주말에도 앞두고 예. 있는데 월드 클래스에 뽑혔다고요? 예, 사실은 뭐 한 매체에서 선정한 것인데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라고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월드 클래스 선수는 누구일까 해서 자체 기준을 통해서 총 19명의 선수만 들어갈 수 있다. 19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평가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 네. 자, 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뽑혔다는 거 즐거운데 이게 손흥민 선수만 뽑힌 거면 왠지 한국 독자들 노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유명 선수들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맨시티, 리버풀 선수가 각각 7명 뽑혔을 정도로 이 두 팀이 절대적이고 이 두 팀에서 14명이 나왔으니까 19명 중에 5명만이 이 팀 속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토트넘 선수는 딱 2명이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예.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최고라고 꼽히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월드 클래스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외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역시 뭐 손흥민 보유국 이런 표현이 그렇죠.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토트넘에서 프리킥 전담을 이제 케인 선수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왜 손흥민을 두고 물론 에릭센이라는 아주 걸출한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딴 데로 갔으니까 그렇죠. 손흥민을 전담 키커야 되는데 왜 자꾸 케인한테 주지? 궁금해요. 아, 케인의 욕심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케인 선수가 이제 슈팅력이 좋은 선수로 유명한데 프리킥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한 골밖에 못 넣었었고 네. 한국에 와서도 골을 넣긴 하지만 수비 맞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케인 선수의 팀 내 조금 이제 그 유스 출신 선수이자 잉글랜드 선수로서 내가 영국의 선골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이건 좀 아쉽죠. 손흥민 네. 선수가 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공격수 국가대표팀에서는 콤비죠. 황의조 선수 지금 EPL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리됐습니까?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황의조 선수는 개인적인 꿈이 프리미어리그 진출이기 때문에 네. 울버햄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퍼도 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원하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적료가 맞아야 되는데 황의조 선수가 톡한 보르도 팀에서는 한 600만 유로에서 700만 유로는 받고 싶어 하는데 네. 그의 반값밖에 제시를 안 했어요. 아하, 심지어 네. 다른 팀들은 그거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했지만 네. 잉글랜드 팀이 아니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미뤄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에는 답을 못 들으니까 다른 선수를 또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 팀들은 황의조 선수는 끝까지 좀 기다려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되는 것을 네. 일단은 8월 말에 그러니까 9월 1일에 이적 시장이 많이 문을 닫거든요. 유럽 축구가. 네.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적 소식도 궁금한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첼시 사냥의 이 토트넘 경기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네.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능성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첼시를 상대로 4번 모두 졌고 한 골도 못 넣었지만 그렇죠. 그 4경기 중에 이제 2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못 뛰었었고 또 지금 첼시가 핵심 선수들이 여름에 다 떠난 상태에서 영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영입이 되고 있고 훈련도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의 가장 약한 첼시가 지금이다. 네. 사실 토트넘이 근데 반대로 가장 강한 토트넘이 됐잖아요. 그런 시점이라면 지금 유럽의 전문가들 상당수 실제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나 또 공영방송인 BBC의 전문가 예상에서도 토트넘이 한 골 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토트넘이 1990년 이후에 첼시 원정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이겨봤거든요. 네. 30년 넘게. 아, 이기면 드라마겠네요. 근데 이번에 이길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 염원하던 승리의 한 골의 주역이 되면 정말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예.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F4 팬텀 기종으로 일단 얘기가 되는데 정확한 소식은 YTN 라디오 듣고 계시면 더 뉴스 시간에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희 기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 피플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